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2022년 메가 트렌드는 바로 양자 컴퓨터이다 라는 주제로 세계 언론에 나온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유행과 메가 트렌드라는 기사들, 그리고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 수준은 현재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2년을 위한 7가지 기술 예측이라는 기사가,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마켓 인사이더라는 미디어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 예측들을 했는데요. 뭐 예측이 맞는다고 보긴 어렵지만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또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투자에 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2022년에는 애플과 페이스북의 메타버스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그래서 애플이 이제 MR, Mixed Reality 헤드셋을 공개할 것인데, 이거는 이제 VR, 가상현실과 AR, 증강현실을 혼합한 웨어러블 컴퓨팅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은 돼야 이 MR에 대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겠지만, 이 애플의 헤드셋 공개는 메타버스 측면에서 강력한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애플이 주가가 또 많이 올랐는데 이거와 연관되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세 번째, 전기차 테마가 식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는 대형 전기차 기업들과 전통 자동차 제조 기업들이 이제 전기차 경쟁에 뛰어들어서 이 경쟁이 심화되는 걸 지켜보았는데,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전해 투자했던 테마에 다음 해에 다시 반복적으로 투자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루어 봤을 때 2022년에 전기차 투자 열풍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제가 또 좋아하는 그 조던님의 분석에 의하면 내연기관차 연간 판매량이 1억 대 정도 있는데, 여기에 10% 정도인 1,000만 대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도달을 할 경우 주도 기업이 나타나서 주도권을 주게 되고 급격히 전기차로 대체가 시작이 될 것이다. 하지만 주가는 반대로 횡보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3개에서 5개의 과점 기업들이 후발주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격은 내리고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뭐 판매를 할인해서 한다거나 대대적인 설비 투자, R&D 투자가 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철저한 실적, 그리고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이제 이 1억 대의 10%에 도달하려면 1,000만 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2021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600만이 좀 안 되는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 2년 뒤쯤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예측은 이제 다소 이른 예측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참고만 하시고, 다음 예측은 테슬라는 차량 인도 예측량을 뛰어넘을 거고 리비안과 루시드, 이제 후발주자죠, 뒤처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전기차 시장의 중점은 차량 인도 수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예측인 1.2 밀리언을 뛰어넘을 것이고 1.2에서 1.3 밀리언 정도를 인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리비안과 루시드와 같은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력과 부품, 이제 반도체 공급난이 있죠. 그래서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량 인도 예측량에 도달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이제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비안의 경우에는 42K, 42,000대, 루시드 같은 경우는 22,000대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달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테슬라가 아무래도 더 선전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조던님의 이제 분석의 근거가 되는 건데, 시그모이드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나 기업 모두 이제 시작이 있고 성장을 하다가 성장세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하게 되었다가 이제 쇠퇴하게 되고 소멸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정체가 오더라도 제도약할 뭔가 신기술이나 뭔가 투자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게 되면은 다시 뛰어오를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배터리 여기에 이제 있는데 이제 10%에 도달을 하면은 주가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주가 흐름, 실적, 어떤 마켓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5번째 예측이 양자 컴퓨팅 테마가 부각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지금 반도체 칩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반도체 칩의 다음 진화를 안내하고 있다. 차세대 컴퓨팅이 다가오고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양자 중첩 상태를 사용해서 연산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하여서 실리콘 반도체, 기존 반도체 칩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제 하이브리드 컴퓨팅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 프로세서를 동시에 사용을 해서 기존의 전통 컴퓨터로 다루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2022년에는 양자 컴퓨팅 테마가 주목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뒤에 또 다른 기사도 보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전문가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도자들부터 양자 컴퓨팅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나는 주제를 활용할 수 있는 대형주로는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순수 양자 컴퓨터인 아이온큐가 있다. 근데 여기가 신기했던 게 이제 이 세 기업들은 누구나 아는 기업이죠. 근데 이제 아이온큐를 뒤에 언급해 줬다는 게 꽤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뭐 초전도체 쪽에 IBM이나 뭐 허니웰, 이온트랩 쪽에 허니웰, 뭐 또 초전도체 쪽에 리게티 등등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아이온큐 하나만 딱 집어서 얘기해 준 거는 아이온큐를 좋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여섯 번째 추측은 이제 소니가 VR 게이밍 시장에 다시 재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헤드셋을 개발을 해서 디플로이를 해서 저가 게이밍 마켓에 진입을 해서 이제 페이스북이 내놓은 오큘러스, 이거 이제 하이엔드 쪽이죠. 이쪽에 경쟁 상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소니도 메타버스 쪽에 진입을 할 거고, 마지막으로 더 많은 대형 브랜드들이 디지털 굿즈, 여기서는 이제 NFT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실험을 할 건데, NFT가 뭐냐면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아이템의 소유권을 기록을 하는 건데 대부분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사용하고요. 뭐 영상이나 뭐 이런 디지털 파일들에 대한 자산에 대한 복제 위조가 불가능하게 이 암호를 증명서로 붙여서 내가 이것의 진짜 주인이다, 이런 소유권, 원본성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이 돼서 희소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훨씬 안전하다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쪽에 요즘 21년도 하반기에 많은 관심이 몰렸어요. 그래서 나이키, 아디다스와 같은 앞서가는 브랜드들은 이미 NFT 실험에 뛰어들었고 2022년에는 패션, 럭셔리 브랜드들이 NFT 분야에 뛰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이제 양자 컴퓨팅 테마가 떠오른다. 그 안에서도 이제 아이온큐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줬다는 게 저희 투자자들한테는 꽤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뭐 다른 것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이제 Investor Place라고, 여기도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쉽게 접하시는 미디어일 거예요. 여기도 꽤 신뢰도가 있는데 이미 다음 메가 트렌드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가 트렌드가 바로 뭐 짧게 말하면 양자 컴퓨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자는 물리학 전통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고, 이건 중첩, 텔레포트, 이제 뭐 양자 얽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마인드 블로잉, 파격적인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을 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양자 컴퓨터라는 도구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인베스터스 플레이스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루크 랑고라는 사람은 양자역학의 특성을 컴퓨팅에 적용해서 현대의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컴퓨터를 양자 컴퓨터라고 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아이온큐의 CEO인 피터 챕맨 사장님 뭐라고 하셨냐면, 양자 컴퓨터와 전통 컴퓨터의 차이는 전통 컴퓨터와 펜과 종이보다도 크다. 그러니까 이만큼 파급 효과가 크고 더욱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을 풀 수 있다라는 걸 이 짧은 문장 안에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2030년쯤 실현될 미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거죠. 양자 컴퓨터는 소위 모든 것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수많은 예시 중 아마 가장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분야는 헬스케어 분야이다. 그래서 신약 개발의 급격한 발전으로 현재 다루기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독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암, 알츠하이머와 같은 이런 난치병에 대한 약과 백신까지도 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쪽 제약업계 쪽이 또 양자 컴퓨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빅테크들은 이미 이 신기술에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2019년 12월에 아마존은 아마존 브라켓이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이제 퀀텀 컴퓨터를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뛰어들었고요. 이로부터 2주가 채 되지 않아서 인텔은 양자 컴퓨팅, 완전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극저온 제어 칩인 호스리지라는 칩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2021년 여름에는 IBM이 독일에 첫 양자 컴퓨터를 양도를 했고요. 그래서 유럽 최초의 양자 컴퓨터가 되었고, 이미 혁신은 시작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양자 컴퓨팅의 성장은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투자 메가 트렌드,
마치 전기차와 같이 큰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고 이미 시작됐다라고 이 수석 루크 랑고라는 수석 애널리스트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양자 컴퓨팅 마켓 사이즈는 2021년 한 500 밀리언 정도, 5억 불 정도에서 2030년, 10년 뒤에는 이제 이게 100만, 1000만억, 10억이죠. 3.7 빌리언? 거의 4빌리언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배죠.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을 25%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여러 가지 조사했던 시장 자료들을 드렸는데 뭐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보는 사람도 있고 더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거는 이 양자 컴퓨팅 시장은 될 거다. 근데 언제 될 거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언제 될 건지가. 그리고 이제 다음 기사는 우리나라 양자 기술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로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이, 전 세계 나라들이 양자 컴퓨터, AI, 반도체, 자율주행, 차세대 원자력, 스마트 로봇, 차세대 배터리 기술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자 컴퓨터가 포함이 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 중심으로 투자나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의 예산과 제도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우리가 여러 번 동영상에서 다뤘죠. 기술 전쟁을 하고 있고 특히 AI와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냉전까지 가속화되는 상황에 우리나라는 이제 고래 사이에서 새우등이 터지고 있다. 갈 길을 잃고 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와 양자 보안은 산업 측면으로 또 국가적인 안보와도 직결이 되는 게임 체인저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현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그리고 삼성에서 약 10년 전, 3년 전으로부터 초전도체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 중인데 현재 5큐비트 수준으로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은 거의 다 아시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국가별 양자 컴퓨터 개발비 차이가 이만큼이나 난다는 겁니다. 뭐 중국은 여기서 훨씬 더 많이 치고 올라왔지만 우리나라는 3,800만 달러밖에 안 되는데 호주는 10배, 뭐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 양자 컴퓨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정부적인 차원의 이런 지원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양자 기술 예산은 823억 정도 되는데 미국과 중국은 이미 1조 원 넘게 투자를 했습니다. 10%도 채 되지 않죠. 그래서 미국의 구글은 이미 2019년 53큐비트 시카모 양자 컴퓨터로 슈퍼컴퓨터 1만 년 걸릴 계산을 10초 만에 해결을 해서 양자 우위 달성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4,600km 거리의 양자 암호 통신망을 공개를 했고요. 미국보다 뛰어난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 캐나다, 일본까지 가세를 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기업, 대학이 함께 협력해서 2030년까지 빛을 이용한 광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해서 미국과 중국의 기술을 뛰어넘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야심차게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10%도 되지 않는 예산, 그리고 양자 연구자 역시 150명 수준으로 아주 적다. 그래서 인프라가 많이 빈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뭐라고 했냐?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되고 이걸로 이제 기술 격차를 메우면서 틈새 분야, 양자 암호 통신과 같은 선진국들이 아직 크게 발전하지 못한 분야들을 파고 들어가서 이쪽 분야를 선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또 김정상 교수님은 이제 우리가 직접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 개발에는 좀 늦어질 수 있지만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해보면 또 앞서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5개국 양자 컴퓨터 기술 특허 분석을 보면은 우리나라 9%, 일본 10%, 뭐 중국 30%, 미국 33%로 특허 면에서도 아직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내부적인 다툼을 좀 멈추고 이제 세계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자 컴퓨팅 쪽 분야에도 많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투자를 많이 하고 앞서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간단하게 기사에 나왔던 자료들인데요. 이제 양자 기술 수준을 보자면 유럽이 제일 앞서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유럽과 미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고 그 다음이 중국, 일본. 그리고 아직 한국은 멀었다. 그래서 여기 뭐 주요 기업들 IBM, 구글, 리게티, 아이온큐, 허니웰, 디웨이브 제가 지겹도록 말씀을 드렸으니 한번 멈추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각 방식별로 장단점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는데 일본과 같은 경우는 광자 양자 컴퓨터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점으로는 저온 진공 환경이 필요가 없지만 조작이 어렵다. 이게 아마 빛이 산란돼서 광자가 손실된다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제 도쿄대,
미국의 사이퀀텀, 중국 과학기술대학 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멈춰놓고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2022 메가 트렌드는 양자 컴퓨터다. 그리고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 수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게 이제 작년에는 양자 컴퓨터가 이제 뜨기 시작한다라는 소문을 간간히 이제 얼리 어답터들만 들었다고 하면은 이제 슬슬 미디어에도 이 양자 컴퓨터가 뜬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이제 앞서가는 투자자들 그리고 일반 대중들까지도 양자 컴퓨터가 뭐야? 하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큰 관심을 갖게 되는 단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목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이 양자 컴퓨터라는 테마가 뜨면서 메가 트렌드로 좀 주목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 혼자 공부해서 공유하는 정보 공유 차원에서 만든 영상이고요.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고 이제 투자에 대한 고민과 책임은 투자자분 스스로 해보시고 지셔야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